그는 오랫동안 동사강목을 편찬하며 스승인 성호 이익의 지도와 감수를 받았다. 스승인 이익은 거침없이 조언하는 한편 청나라로 파견되는 사절단이 있으면 지인들을 통해 자료를 구하기도 했고 주변의 지인과 측근 다른 문인들을 통해서도 자료들을 입수하여 그에게 내주곤 하였다. 그는 과학을 기본으로 경사 이외에도 다양한 독서를 탐독하였는데 음양, 성역, 의학, 복서, 무속 등에도 두루 지식이 있었고 손자, 오자 등의 병서, 한비자, 이사, 상언 등의 법가, 불교, 노자 등의 노장 사상, 그리고 패승,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책을 탐독하였다. 그는 또 역학에도 조예가 깊어 사주나 관상도 덜어 봐주었는데 이 때문에 방술가라는 비칭을 듣자 스승 이익으로부터 중단하라는 경고와 이름을 바꾸라는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동사강목 등을 처술하여 과거의 역사와 지리학을 비판하고 신라 역사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강조했다. 또한 천주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당시 학자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였다. 성호의 대표적 저서인 성호사설을 수정 가필하고 요령 있게 정선한 성호사설리선이라는 대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와 사료 연구, 후학 양성과 지필에 몰두하였다. 그는 이익의 문화에 출입하며 학문 연구를 계속했고 후학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구에 전력하였으므로 문할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뒤 계속 출사하라는 주변의 권고를 무시하던 중 1749년 결국 문음으로 출사하여 말령전 참봉에 천거되어 관직에 나갔다. 1750년 의령 고봉사가 되고 1752년에는 귀후 서별제를 역임하였다. 1753년 사헌부 감찰에 이르렀으나 부친의 사망과 건강 악화로 벼슬을 그만두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그동안 준비해온 저술들을 정리하여 1753년 퇴계 이황의 학문적 치적을 설명한 스승 이익의 저술인 도덕록을 이자수어로 개칭해 편집하였다. 1756년 향약인 일이 동약을 짓고 1757년 향약을 바탕으로 임관정효를 저술하였다. 이후 복직하여 사헌부 감찰, 세자 이귀사입찬 등을 역임하고 세자시 강원에 배치되었다. 1767년에는 열조 통기를 간행하였다. 세자시 강원에 재직 중인 1767년 영조 43년에는 왕명으로 이관, 한용화, 박사형, 이겸진, 심정진, 임정주 등과 함께 주자대전과 주자어리의 장구를 정하고 의심스런 뜻을 해석하여 풀이하였다. 1772년 세손이 귀사입찬, 위솔이 되어 세손, 뒷날의 정주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775년 세손이 귀사 위솔로 세솔을 보도할 때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를 비교하는 질문에 이의는 스스로 자득하였고 이황이 선현의 뜻을 계승하였으니 이황을 정통으로 본다고 평하기도 했다. 율곡 이의의 학설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자득이 많고 퇴계 이황은 전현의 학설을 존중해주는 근본이 있으므로 당연히 이황의 학설을 따르는 것이다. 그해 65세 때에 외직인 목천현감으로 나갔다. 3년 뒤 지방관의 임기를 마친 뒤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다시 부름을 받아 돈영부지부, 의빈부도사, 세자이기사입천을 역임하였다. 그 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덕공리에 선영이 있는 영정산 아래 여택제라는 청사를 지어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 뒤 노인직으로 통정대부 참지중추부사가 제수되었고 이듬해 다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승진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8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학문 연구와 수신과 제가, 치인 등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몸가짐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성리학이나 실학 외에도 도교와 노장 사상까지도 두루 수용하였다. 그러나 천주 그만큼은 이단 사상으로 간주하여 배척에 앞장섰다. 양반과 상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 그가 천주교를 비난하는 이유였다. 천주교의 전파가 평민과 노비 외에도 사대 부가의 여성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자 그는 1785년 정조 9년 천학고와 천학문답을 저술하여 정조에게 바쳤다. 천학고와 천학문답에서 그는 천주교의 내세관이 지닌 현실 부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 비판하였다. 제자이면서 사돈인 권철신과 사위이자 권철신의 동생인 권일신이 천주교의 호의를 보이자 이들에게 수많은 서찰을 보내 천주교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에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양반, 상민의 계급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일체의 반질서적인 사상으로 간주되었다. 실학 사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천주교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것만큼은 정주학으로 재무장한 노론 벽파 정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1776년 정조 즉위 후 남인을 중용하던 정책을 펴던 정조의 배려로 입결하여 세상을 퇴평하게 하는 것은 경세에 있다고 한 뒤 물러났다. 이후 정조는 그에게 출사의 뜻을 전했으나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겠다며 모두 사양하였다. 1784년 정조의 명령으로 서용의 령이 내려졌고 그 뒤 특별 명령으로 광성군의 봉작 그 뒤 천주교가 보급되면서 남인 내에 천주교 신봉자들이 나타나자 이를 경계하고 비판하였다. 1790년 이후 천주교가 확산되자 사후 세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며 비판한다. 1791년 7월 20일 광주 덕곡 자택에서 조용히 사망하니 향년 80세였다. 저서로는 수남집 성호사설유선 상헌수필 홍보면에 가래집회 천학고 천학문답 희현록 소설 여용국전 등이 있다. 정조는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특별히 부의를 추가하고 사람을 보내 조문하였다. 그는 천주교의 비판적이었던 까닭에 1791년 윤지충 권상면의 위패 소각 사건 때와 1801년 남인 천주교 신봉자들을 처형할 때 화를 면했다. 1791년에는 이승훈의 사건에 연루되어 사위 권일신이 공초를 받기도 했다. 시골에서 올라올 때 동생이 중도에 마중 나와서 대략 홍나간과 목만중 두 사람의 일을 알려주어 이로써 알았다. 저와 저의 장인이고 동지 중추부사 안정복이 서로 사이가 어긋났다는 말은 모두 시속에 부박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천주문답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장인이 분명히 이 책을 지었으나 그와 더불어 강론할 때 입론이 준엄하지 못해 인심을 격려하고 경계시킬 수 없다고 말을 주고 받은 일이 있으니 제가 이 학수를 위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자식이 외조부의 상을 당했을 때 장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그때 마침 제가 중병에 걸려 사경에 처했기 때문에 힘을 다해 구호하느라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어 가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상 때에는 두 아들이 모두 가서 호상하였고 또 장사 지낸 뒤에도 계속 왕래를 하였으니 이로써 애초부터 서로 어긋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권일신은 이승훈에 관련되어 7번의 공초 형문을 당했다. 그 뒤 사형은 면하고 위리 안치된다. 그의 장례식에 사위 권일신과 외손자들이 방문하지 않아 시중에 논란거리가 되었다. 1801년 순조 1년 천주교 탄압에 앞장선 노련부학파로부터 천주교 비판의 공을 인정받고 자헌대부 광성군에 추준되었다. 저서 및 작품으로는 수남집, 상헌수필, 홍범연의 희현록, 하학진암, 임관정요, 잡동사니, 성후사설유선 등 역사서로는 동사강목, 열조통기, 계급일록, 예론서는 가래집회, 천주교 비판서는 천학이 있다. 소설로는 여용국전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반계유형원 행장이 있다. 가족 관계는 할아버지는 안서우이고 아버지는 안극이며 어머니는 이쉬이고 부인은 장령성씨이다. 장남은 안경증이며 손자는 안철중이다. 장녀는 안씨이며 사위는 권일신이다.